알론소. 오, 레스터의 공격이 아직까지 아주 날카롭게 첼시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그런 비가 많이 오네. 그런 장면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이 게임 자체가 지금 되게 엄청 재밌게 흘러가는 느낌은 아니고. 야, 근데 안 좋은 데서 뺏겼네. 틸레망스. 와, 뭐야? 헐. 와, 야, 골 넣고 이렇게 관중들 환호하는 거 보니까 나 갑자기 너무 아득히 옛날이었었던 걸 보는 것 같다. 이거는 뭐 이런 골은 막는 골키퍼가 대단한 거지 일반적으로는 못 막. 와우, 뭐 이게 관중들의 어떤 리액션이 좀 너무 놀랍다. 아, 이제 레스터는 확연하게 선수단이 내려와서 수비를, 왜냐면 지금 15분 버티면 되니까. 우와, 야, 저거는 개 나이스 선방이다. 와, 슈마이켈. 어더이. 우와. 와, 씨. 알론소랑 지에를 더 빨리 뺐으면, 에이, 좀 의미 없는 얘기네요. 예. 오! 와! 와! 야, 이러면 첼시가 분위기를 확 살릴 거야. 옵사 체크해봐야 돼요. 근데 좀 혼전이라 괜찮은가요? 와, 이거 옵사일 것 같은데? 2,500원. 오비야. 종윤이 형 퇴근. 오비야. OMIJ의 헐. 와, 나 이거는 생각도 안 했어. 자, FA컵 파이널 결승전이었죠. 웸블리에서 펼쳐진 첼시 대 레스터 시티의 경기. 역배였을 겁니다. 저도 첼시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스터 시티가 15-16 시즌 리그 우승, 동화 같은 리그 우승이었죠. 그때 이어서 5년 만에 지금의 레스터 시티의 형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이 비차이 구단주, 비차이 구단주는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그 아들이 오늘 경기장에 와 있었는데, 어쨌든 세상을 떠난 하늘에 있는 비차이 구단주에게 바칠 수 있을 만한 5년 만에 빅 타이틀 FA컵을 레스터 시티가 차지했습니다. 득점은 63분에 유리 틸레망스의 중거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는 판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뒤에 얘기를 하고, 경기 종료 직전에 이 레스터 시티 출신의 왼쪽 풀백 첼시로 이적한 벤 치루엘이 득점을 했습니다만, 요거는 옵사이드 판정, VAR을 통해서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야기를 좀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난감한 게, 어쨌든 친정팀을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때 세리머니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상황이다 보니까 세리머니를 했어요. 워낙에 극적이다 보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골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건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벤츄리 입장에서 좀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경기 얘기를 하고 판정 얘기를 하고 이 기록과 레스터 시티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첼시는 약간의 로테이션을 또 돌렸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아스날전 로테이션 돌려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꼭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패했습니다. 초반에 실수로 인한 실점이 나왔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몰아붙였지만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아스날에게 패배를 했죠. 로테이션을 했다. 결국 결과만 봤을 때 로테이션 실패 아스날전.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는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첼시가 쥐고 있었습니다. 로테이션을 했죠. 결승에서 떨어졌다. 실패. 어마어마하게 성공적인 시즌을 중도에 부임하고 나서 첼시를 데리고서 하고 있는 투헬 감독인데, 챔피언스 리그 티켓도 리그에서 순위로 가능하고 챔스 결승 진출, FA컵 결승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이 두 경기에서 로테이션은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실패. 오늘 경기 케파, 리디거, 티아고 실바, 아스피, 결국엔 리스제임스랑 아스피는 자리를 바꿉니다. 오른쪽 윙백이랑 오른쪽 스토퍼랑. 알론소, 조르지뉴, 캉테, 리스제임스, 마운트, 지에흐, 베르너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개인적으로 워스트라고 생각되는 선수가, 리스제임스는 바디 잘 막았습니다.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조르지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단점, 이거는 뭐 지난 그 아스날전에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제외. 근데 오늘 제가 봤을 때 안 좋다고 생각되던 선수는 알론소, 지에흐, 베르너였거든요. 약간 굳이 따지면 왼쪽 라인인데,
베르너가 결정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무의미하잖아요. 이 선수가 우리가 욕한다고 결정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이 선수에 대해서 가져갈 것이냐 바꿀 것이냐는 첼시의 수뇌부와 투엘이 해야 될 일인데 오늘도 베르너는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선수가 최전방에 있을 경우에 아무리 좋은 감독이 오더라도 공을 박스 근처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공격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에게까지 건네줄 수는 있으나 그 선수의 슈팅력과 결정력과 이런 것은 감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선수의 고유의 능력이니까. 근데 베르너는 그게 지금 안 보인다. 내년에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보인다. 그럼 베르너 빼고 봅시다. 알론소랑 지으란 말이야. 근데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원래는 벤츄렐이 나와야 되는 자리가 맞고 저 자리에는 카이 하버츠가 됐든 뭐 플레이식이 됐든 플레이식은 주로 서브로 나오니까 뭐 근데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안 돌렸다면 안 나와도 될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투엘은 로테이션에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합타임에 조금 더 빨리 바꿔주는 것은 어땠냐. 근데 그것도 조금은 늦게 뭐 아주 늦은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여하간에 바로 바꿔주진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지으랑 이 빠진 타이밍을 보면 지으가 68분에 빠졌어요. 조금 더 빨리 빼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저희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엘에 대해서 진짜 빨아제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칭찬과 여러 가지를 제 기준에서 막 그랬는데 지난 경기는 그렇다 쳐요. 왜냐면 그 실수에서 나온 골이었으니까. 근데 이번 경기는 결승전이잖아. 리그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레스터전 2연전이잖아요. 그게 남겨둔 상에서는 이 경기에서 투엘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그렇다. 자, 레스터시티는 오늘 경기를 사실 그렇게 잘 풀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거친 플레이도 나왔고 포파나가 수비를 잘했던 장면, 이거 말고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냐고 묻는다면 사실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첼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회에서 대단한 원더골 골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토지를 불살리면서 중요한 어떤 그 승리를 마지막까지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막판에는 이 15-16 시즌 우승의 주축 멤버 중에 하나였던 웨스 모건까지 투입이 됐었는데 잘못하면 실점이 연루가 될 뻔했으나 옵사이드로 캔슬이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레스터시티는 이 대단히 깔끔하게 경기를 잘했다. 훌륭하게 이 첼시를 제압했다라기보다는 투지 그리고 본인들이 우승에 대한 열망 이런 걸로 마지막까지 똘똘 뭉쳐서 우승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기적인 부분은 사실 오늘 경기가 되게 아주 이슈 있는 일들이 오심 논란이 있는 것들 빼고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판정 이슈 두 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옵사이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저 이거 선 긋는 거는 사실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동어 반복이니까. 근데 선 긋는 거에 대해서 저희 영상 후토크나 주원 형이 같이 룰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영상마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항상 제가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과연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보는 옵사이드가 옵사이드라는 룰이 도입된 취지에 맞는 것인가? 저는 그 이전까지 항상 얘기했던 게 이거를 내가 오심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취지에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오심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제기할 수 있는 게 과연 그럼 공을 방출하는 순간은 정말 그렇게 잘 찍어내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순간적으로 슬로우를 잡는 장면을 보면 티아고 실바 발끝에 공이 좀 많이 떠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여기 나오는 화면 말고 실질적으로 VOR, 비디오 오퍼레이팅 룸에서 보는 거는 이거보다 화질이 좋은 걸로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프레임을 어쨌든 이게 그 중계방송에서 쓰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그 VOR실에서 보는 거는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화면이 나와봐야 좀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를 아직 되게 오피셜하게 뭐가 나오기 전에 막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틀리면 우리가 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일단 우리 눈에서 본 거는 공이 떨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 과연 공을 방출하는 순간에 그렇게 정확하게 보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선 긋는 게 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심입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논란이 생기잖아 결국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현지에서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좀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만한 공이 티아고 실바 발 있고 요 정도가 떨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화질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을 VOR에서 보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 K리그 연맹에서 처음에 VAR 도입했을 때 간담회하고 그랬을 때 기계도 보여주고 어떻게 돌리는지 다 한번 시연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가서 봤어요. 주원 형이랑 같이.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되게 진짜 훨씬 세밀해요. 그거 결국에는 커피씨를 조작해서 만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는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 다음 유리 텔레망스의 슈팅 장면, 그러니까 득점 장면에 그 전에 핸드볼로 의심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에 맞고 손에 맞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전에 티아고 실바가 본인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따닥 했는데 맞았을 때 핸드볼 파울로 프리킥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참 일단 그게 있어요. 몸에 맞고 핸드볼을 이게 손에 맞는 경우에 안 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전 장면에서는 불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 이후 장면 결국에 아마 이들이 이거를 그대로 득점으로 인정한 것은 핸드볼 파울로 의심되는 그 장면 이후에 그 다음 슈팅으로 이어지는 장면 사이에 1년의 과정이 약간 있었죠. 공의 방향이 바꿨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조금의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즉 즉시성과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분리된 시퀀스로 판단을 하고 득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카이 하버츠가 웨스트브리미치 알비온전에 그 있었던 장면을 예시로 들기에는 거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상황이 좀 약간 길게 이어졌고 소유권이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있었으니까 그거 제외하고 K리그로 화면 좀 시선을 돌려보면 제주의 주민규 선수의 장면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서울전이었었나? 정확하게 상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원FC전이었었나요? 하여튼 주민규 선수 팔에 맞고 공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공을 가지고 몰고 들어가서 슈팅을 해서 골이 들어갔어. 근데 VAR로 캔슬시켰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심판 소위원회에서 그것은 득점이 맞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이거는 즉시성이 없었다. 그 시퀀스는 끝났고 다시 한번 드리블 돌파 이후에 그때 그 사이에 공이 상대방한테 가지 않았거든요. 드리블을 돌파한 다음에 슈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다음 상황으로 그러니까 분리된 상황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득점이 인정됐어야 되는데 VR의 판독 그러니까 골이 취소된 거 이게 오히려 오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아마 PL 쪽에서도 이거는 분리된 그거와 장면과 별개로 다음 장면이 이어졌고 그 이후에 슈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득점 인정이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 좀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나는 이 즉시성이라는 이 부분이 좀 추가되면서 오히려 더 해석하기 애매해진 부분이 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역시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억울하다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K리그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이들이 왜 이런 해석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얘기를 해야 되고 막 저희가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벙찌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만 K리그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오히려 VAR에서는 골을 취소했지만 소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이건 골이 맞다라고 얘기한 상황이 있었다. 요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만한 장면은 확실히 두 개가 맞다. 라는 건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단 옵사이드 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끝 이 핸드볼에 대해서는 K리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말고도 한 두어 장면이 더 있었어요. 그 즉시성이라는 게 그 이후에 곧바로 근데 이게 또 어떨 때는 되게 길어요. 이걸 또 한 시퀀스로 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번 건은 분리된 것으로 본 것 같다.
요까지가 오심 논란이 있는 부분의 설명이고, 자 그리고 다른 기록을 좀 살펴보자면 첼시는 뉴캐슬이 97, 98, 98, 99에 FA컵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또 준우승을 연속으로 한 팀이 좀 됐고, 그 다음에 레스터시티 결승골이 사실 유일한 유효슈팅이었는데 그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브렌단 로저스는 알렉스 퍼거슨 이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모두 FA컵을 우승한 이 감독이 됐고, 틸레망스는 벨기에 선수로 잉글랜드 FA컵 결승에서 세 번째로 득점한 선수래. 에당 아자르와 케빈 데브라이너에 이어서. 그리고 웨스 모건은 셰링엄 이후에 2006년 셰링엄 이후에 FA컵 결승에 출전한 가장 최고령 선수가 됐다. 뭐 이런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레스터시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는 진짜 EPL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강호로 올라가는 데 있어 리그 우승했고 FA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탑4 4강 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팀은 우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L은 워낙에 경쟁이 세죠. 뭐 리버풀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레스터시티의 어떤 팀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굳혀져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직접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마지막에 웨스 모건과 카스퍼 슈마이켈이 같이 이런 드는 장면, 제이미 바디의 어떤 이런 게 어쨌든 이 팀은 참 스토리가 있는 팀이긴 해요. 그리고 또 구단주의 안타까운 사망, 그 아들이 와서 같이 보고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한국에서도 이제 레스터시티 팬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스토리라인이 쌓여가는 건 레스터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첼시는 지금 투엘 감독 부임한 이후에 약 위기입니다. 2연패거든요. 중요한 건 리그 레스터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삐끗하면 여기 삐끗은 진짜 챔스 티켓에 문제가 생겨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면 되라고 얘기하기에는 챔스를 우승하기 위해선 패배 맨시티를 상대해야 되는데 2연승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결승 무대에서 패배는 다릅니다. 리그 코파델레이에서 무리뉴한테 한번 진 게 유일한 패배일 거예요. 어쨌든 정배는 맨시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강력한 투헬의 첼시이기 때문에 도전했을 때 5대5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지금 삐끗삐끗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투헬의 이 로테이션 판단이 잘 안 맞아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리그 레스터전은 정말 중요하다. 리버풀도 지금 이 노스웨스트 더비를 잡으면서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경기다.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이 아니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경기, 그 경기가 정말 이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첼시 위기, 이건 투엘이 이겨내야 된다고 보고, 레스터는 타이틀 뭐 대단히 일단 레스터 팬들에게 축하드리고, 오심 장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볼에 대해서는 이들은 이렇게 본 것 같다. 분리된 시퀀스로 본 것 같다.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K리그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똑같진 않아요. 다 모든 상황이 똑같진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다. 옵사이드 하는 거 캐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결국 생기지 않냐. 우리가 맨날 얘기하던 게 그 두 개였어. 취지와 맞냐, 그 다음에 공 방출됐을 땐 진짜 맞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장면에서는 그게 논란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